네, 이어서 환경부 담당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박소영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강의 3개 수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서 백제보까지 이제 열리다 보니까 금강의 흐름을 막고 있던 세계보의 수문이 완전 열렸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 수문이 열리면 금강 본류의 전반적인 물 흐름이 개선돼서 녹조 현상이 좀 더 개선되고 자연성 회복 효과가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 1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이번 세계보 완전 개방을 통해서 수질 수생태계 변화 그리고 물용 장애 여부를 아주 지속해서 면밀히 관찰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이행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제가 여쭤보면 이게 보를 다 세웠던 것에 문을 열었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좀 무의미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는 이제 강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자연성을 회복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제 따로는 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 자연성 회복에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리포트를 보면요, 용수 부족은 없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오랫동안 됐습니다. 용수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백제보 개방을 시작했던 첫 해가 2017년 11월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지역 농민사에서는 용수 부족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어요. 당시는 완전 개방은 아니었죠? 예, 그때는 아예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보를 얼만큼 개방해야 되는지 폭하고 시기를 계속 꾸준히 협의해 왔습니다. 이제 특히 백제보가 용수 부족 문제하고 더 직접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지역사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물 사용이 많은 시기가 수막 재배 시기예요.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문을 닫아서 관리 수위를 유지해서 물 사용에 좀 우려가 없도록 했고요. 여름철에 물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방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중간에 지하수 이용의 문제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 관정 개발과 같은 물이용 대책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관정을 새로 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 결과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백제보가 이제 수문을 올리지 않고 부분 개방 상태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최초로. 이거는 이제 지난 3년간 저희가 지역 농민사회하고 또 지역 주민과 꾸준히 끊임없이 협의해 와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농민분들께서도 저희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2차례 체결하면서 보 개방에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주변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금강 하류에서 저 위에 보령댐까지 도수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보령댐이 가뭄일 때 물이 없어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혹시 갈수기 때 보령댐에 금강의 물을 공급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제 보를 수문을 열게 되면은 보통 보 상류 구간에 있는 하천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령댐 도수로 같은 경우에는 백제보 하류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 개방과는 좀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이 수문 개방에 따른 수질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 수질 개선이 됐다라는 이제 환경부 자료를 놓고 일부 언론은 오히려 수질이 악화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보를 개방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이제 보통 수질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를 개방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여름철 녹조 현상이 이제 크게 개선이 됐고요. 지금까지 녹조가 가장 4대강 사업의 문제라고 지적이 돼 왔죠. 그러니까 보를 막을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 사실 녹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속 깊은 곳에 보면은 물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산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소 부족 현상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볼을 막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침전물이 침강하다 보니까 바닥이 보통 펄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이제 바닷가의 펄이라고 하잖아요. 예. 펄과 유사한 퇴적물이 있는데 이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모래 비율이 증가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이 인용한 자료도 악화됐다고 인용한 자료도 결국 환경부의 자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악화됐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논란이 됐던 수질 지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BOD, COD와 같은 이제 유기물 관련된 지표이고요. 예. 또 다른 하나가 이제 TN, TP 같은 이제 영양 물질과 관련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유기물이나 영양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 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요. 이제 강수가 많이 오느냐 아니면은 지류를 통해서 유해 오염 물질이 많이 들어오느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BOD, COD, TNTP 같은 경우는 관측하는 시기, 그다음에 어떤 보의 구간에서 관측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걸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렇죠. 일부 보도에서 뭐 보를 개방하니까 수질이 악화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요.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강보 전면 개방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4대강 사업이 있었던 뭐 낙동강 같은 다른 강들에서도 이런 전면 개방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금강 영산강은 무료용 대책하고 협의를 지속 병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 한강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취향순과 같은 제약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면서 지역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노력해서 좀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